이른 아침 조용한 경보가 천문학 네트워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6분도 차에 되지 않아 칠레의 ATLAS 스캔에서 희미한 점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불이 켜지다 4대륙 우선순위 패널, 관측 창구를 몇 달씩 기다리던 망원경들이 갑자기 가동을 개시한다. 해성 관측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은 연쇄적인 일정 차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커피가 식기도 전에 일상이 무너진다. 객체의 임시 이름이 지정됩니다. 3I 아틀라스, 세 번째로 발견된 성간 방문자. 궤도는 과장되어 있지만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 항성계에 속하지 않으며 두 번째 통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프레임부터 시간은 희소 자원이 됩니다. 팀들은 교대 근무를 하고 목표 목록은 다시 작성되며 소위 기회 목표가 대기열에서 벗어납니다. 2주 만에 200개가 넘는 천문대가 위치, 밝기, 혼수, 꼬리, 스펙트럼 시그니처, 제임스 웹 부서지다 8월 6일 대기열, 허블이 관측 장비를 작동시킨다. 초대형 망원경 VLT, 이 중요한 시간을 재조정한다. 아마추어 네트워크는 많은 전문가들이 부러워하는 속도로 공백을 메운다.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의 동원에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규칙은 명확합니다. 큰 망원경이 호기심 때문에 계획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를 높였을까요? 레벨 5. 두 가지 모두에 적용된 적이 없는 명칭고우무아무아 2017, 하지 않았다 파라 보리소프 2019. 그것은 이상한 사실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독립적인 이상 현상의 스택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들, 역학, 화학, 기하학, 활동, 각각의 고립된 증거들은 자연스러운 배출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들이 합쳐져 표준 모형에 무리를 주어 삐걱거릴 때까지 만든다. 역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혜성은 자체 가스제트로부터 측정 가능한 추진력을 받습니다. 3I 아틀라스는 활동적이고 가시적입니다. 그는 이사했어야 했다 중력이 지시하는 것 이상입니다. 숫자가 합산되려면 핵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장황한 설명이지만 직접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지고 궤적 안정성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예측 오차 범위가 줄어듭니다. 망원경 조준에는 유용하지만 통계를 설명하기에는 끔찍합니다. 이렇게 큰 천체는 최초로 발견된 성간 천체 중에서는 드물어야 합니다. 이제 과학입니다. 첫 번째 저구에선 측정 결과는 반전된 그림입니다. 이산화탄소 지배적인 소수의 물. 우리 뒷마당에는 혜성이 있습니다. 보전되게 물 중심이며 이산화탄소가 보조물질로 작용합니다. 이 역전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샘플링하지 않는 수준의 얼음으로 덮인 유정을 가리킵니다. 이 지층의 온도 조절 장치는 물얼음 경계선 넘어 훨씬 멀리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 천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휘발성 물질을 축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속성 특징이 긴장감을 더합니다. 주에 깊게 연구된 혜성에서는 니켈과 철함께 나타납니다. 둘 다 같은 항성 용광로에서 형성되고 유사한 띠에서 승화합니다. 3I ATLAS에서는 니켈이 강해 보인다 하는 동안 철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비율로 말입니다. 이는 발명을 위한 주장은 아니지만 정당한 기술적 과제입니다. 자연에서 이러한 파트너를 분리하려면 우리가 재현하기 어려운 특수한 조건이 필요하며 차갑고 희석된 환경에서는 관찰조차 불가능합니다. 궤도 기하학, 3I ATLAS, 교차 황도면 몇 도, 번, 오우무아무아 높은 각도에서 본 것 같아요. 보리소프도요. 성간 물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것의 방향, 행성의 활주로와 거의 동일 평면에 정렬된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경로는 즉각적인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교차된 관찰창 10월에는 화성, 11월에는 금성, 그리고 2026년 3월에는 목성과 궤도 근접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습니다. 관측 과학에 있어 이는 금과 같은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활동. 물체는 이미 물이 있는 거리에서 코마를 나타냈습니다. 유적 아직. 이산화탄소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숙함이 다른 요소들과 합쳐지면 마치 우주에 어울리지 않는 방문객의 초상을 더욱 강화합니다. 곰팡이 없음 편안해요. 모든 하위 시스템 역학, 조성, 야금, 항로, 여력학 등 여러 주제를 논의했지만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경계가 드러났습니다. 특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된 질문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기서 레벨 하보가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보드를 재정렬하다 수백만 시간의 망원경 시간이 최전선으로 이동하고 임무 계획자들은 번개 요격을 위해 탐사하고 전파 망원경은 동기화된 청취창을 열고 고빈도 측광은 일상이 됩니다. 공동체는 선호와 편견을 제쳐두고 시계는 협력을 요구합니다. 목표가 독특한 때 허영심은 사라집니다. 통제실에서의 대화는 객관적입니다. 어떤 테스트가 불확실성을 가장 빠르게 줄이는가? 그중 두 가지, 저렴하고 직접적인 유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편광계, 먼지 입자에서 빛이 흩어질 때 어떻게 편광되는지 측정, 솜털 같은 먼지 얼음과 단단한 암석 덩어리를 구별하고 입자의 크기, 모양, 구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제공합니다. 별의 엄폐 현상, 배경 별들 앞을 지나가는 천체는 여러 관측소에서 시간을 측정한 줄을 통해 실제 지름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잘 관측된 단일 사건은 몇 주 동안 흐릿한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보다 핵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수치적 논증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성숙되고 검증된 프로토콜입니다. 반면 대형 플랫폼은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만을 추가합니다. JST 밋의 휘발성 물질과 열 균형에 작용합니다. 허블 각도 분해능의 스톤 밀크 추출기, BLT 다른 상황에서는 압축될 스펙트럼 선을 압축합니다. 소음 그리고 중간 크기 망원경들의 집합체는 안정적인 광도 곡선과 정밀한 천체 측정으로 점들 사이의 공간을 채웁니다. 이어들은 지금 당장 제자리에 딱 들어맞아야 합니다. 지구에 의존하지 않는 기회의 각도도 있습니다. 마르테 10월 초에 보기 드문 정렬을 보여줍니다. 화성 궤도에 있는 탐사선에서 촬영한 고화질 이미지에서 코마와 핵을 분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거리입니다. 단 한 장의 선명한 프레임이 오늘날 기술 보고서에서 여전히 크게 변동하는 크기 범위를 깨뜨립니다. 금성 몇 주 후에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복도 목성 2026년 3월, 이미 작동 중인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대담한 절편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각 지오메트리는 퍼즐의 새로운 조각입니다. 시청자에게는 이 이야기가 영화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관련자들에게는 미뤄질 수 없는 마감일을 기록한 스프레드시트와 같습니다. 흐린 밤은 모두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고 잃어버린 창문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학은 가능할 때마다 발전합니다. 예외를 측정으로 변화 그리고 3-8 레이스는 커뮤니티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의 한계에서 그리고 감히 시도할 수 있는 일의 한계에서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예외입니다. 이 부분의 끝에서 그림이 설정됩니다. 고유 방문자 5줄의 데이터 모델을 추진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전례 없는 전 세계적 동원을 단행하며 역사를 바꿀 실질적인 힘을 가진 짧은 시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수사적인 것이 아니라 실험 압력, 위상 편광 측정, 시간 엄폐,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른 미세 분광법, 그리고 화성에서의 교차 기하 영상. 다음 페이지에서 이 목록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숫자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닌 평결로 바뀝니다. 첫 번째 측정 세트, 편광, 광도 곡선, 엄폐선, 그리고 시퀀스 스펙트럼가 완료되면 레벨 5의 5기둥 중 하나가 무너집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남아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해성인지 아니면 매뉴얼 전체를 다시 써야 하는 최초의 천체인지가 결정됩니다. 첫 번째 결과는 조용히 나왔지만 과학계는 그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숫자는 알려진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7월부터 밤낮으로 모니터링한 세리-I ATLAS는 해성 모델뿐만 아니라 성간 공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의 논리 자체에 도전하는 모순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나사 기술 보고서에 공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칙 초기에 95% 이산화탄소, 5% 물이 비율은 물이 대부분인 태양계에서 관측되는 모든 해성의 패턴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는 3I 에이틀라스가 매우 추운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산화탄소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별들 사이의 경계지역, 아마도 분자구름의 가장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태양이 결코 빛나지 않을 곳에서 온 조각입니다. 그만큼 매우 큰 망원경 칠레에는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분광기는 선명한 선을 포착합니다. 기화 니켈하지만 분리할 수 없는 동반자인 철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연 조건에서 이 두 금속은 초신성 폭발 시 함께 생성되어 비슷한 온도에서 증발합니다. 이들을 분리하려면 정밀하고 거의 산업용 수준의 화학 반응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서둘러 읽고 싶어 하지 않는 종류의 데이터입니다. 전례가 없다. 보고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공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모든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매우 드물다. 유럽 우주국 ESA 소속 이탈리아 천체 물리학자 엘레나 만초니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교착 상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세르나이 에이틀라스는 혜성처럼 행동하지만 자연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말합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입니다. 확인된다면 이 화학적 차이는 행성계의 형성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항성 진화 모델은 새로운 응축 영역, 새로운 원소 비율, 그리고 새로운 압력과 온도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연쇄 효과와 같습니다. 혜성의 변화는 우리가 혜성을 이해하는 방식 또한 변화시킵니다. 생명의 원료의 기원. 하지만 이 수수께끼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쌓일 때마다 우리와 저 바깥 세상 사이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집니다. 세라이 에이틸레이스는 우주가 보편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음이 물이 아니라 탄소로 이루어진 세계가 존재하고 금속이 실험실에서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분리되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천문학의 가장 조용한 기둥 중 하나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평범한 가설지구와 태양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 말입니다. 만약 세리아이 아틀레이스가 예외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목록화하지 못한 천체들의 대표라면 우리의 우주 모델은 단지 제한된 단편일 뿐입니다. 훨씬 더 넓은 영토의 불완전한 지도. 이것의 심리적 효과는 실제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미지의 것에 대한 매혹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깨닫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과학은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사마이 ATLAS와 같은 것이 등장하면 회의, 흥분, 그리고 오류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반응이 뒤섞입니다. 이는 3IATLAS의 발견을 특징짓는 바로 그 순서입니다. 오umuamua 2017년 설명할 수 없는 가속 현상이 태양 추진력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고 천체 물리학자 아비로브가 지적 설계를 감히 언급한 것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가설을 무조건 기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레벨 어원은 바로 그럴듯한 것과 불가능한 것 사이의 이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공황을 조장하는 깃발이 아니라 망원경이 규약을 위반하고 의제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최우선 순위의 봉인입니다. 매시간 관찰하는 동안 제임스 웹 시간과 계획에 $40,000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이번처럼 2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 시간을 확보하려면 이 물체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바꿀 수 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했습니다. 과학적 패턴이 교란되었습니다. 궤도 역학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열 영역 외부의 활동은 열 모델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요인들 중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함께 같은 대상의 과학자들이 복합 이상 현상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통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간주될 정도로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이것의 효과는 관측소를 훨씬 넘어섭니다. 투자 신속한 차단 기술, 몇 주 안에 항로를 변경할 수 있는 탐사선처럼 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너무 비싸다고 여겨졌던 이 개념은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객이 단순한 혜성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사나이 ATLAS에서 얻은 교훈은 과학적 호기심, 과행성, 방어이제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자 과학적 주권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데이터가 들어오는 대로 추적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실 겁니다.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 무엇이 업데이트될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10년 중 가장 중요한 발견.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세상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동안 2025년 9월 7일 월식장시간 노출 카메라는 마치 허구에서 튀어나온 듯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세리아이 ATLAS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한 녹색,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스펙트럼으로는 불가능한 색조입니다. 이원자탄소는 흔한 혜성의 색을 내는 분자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한 광채를 낼 만큼 충분한 양입니다.
이 현상은 설명서의 어떤 부분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원시 데이터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주파수에서 지속적인 빛이 납니다. CO2, CN도 아니고 기록된 휘발성 분자도 아닙니다. 색깔은 익숙하지만 원인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순 속에서 다음 장이 시작됩니다. 세리나이 에이틀라우스가 더 이상 변칙적인 혜성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알려진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는 화학적 수수께끼. 세리나이 ATLAS의 녹색 빛은 단순히 우주적 광경이 아닙니다. 자연은 여전히 방건을 말하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상이 9월에 기록된 이후 전 세계 실험실들은 그 빛의 스펙트럼 선을 해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어떤 표준 화학 조합도 이 값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원자 탄소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안화수소는 너무 약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이 생성됩니다. 알려진 해성 물리학 패턴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을 정말 괴롭히는 것은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최초의 이미지가 포착된 이후 공개 보고서 밖에서 무언가가 분석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부 천문대의 공개 전송은 중단되었고 최근의 적외선 분석은 내부 검토로 표시되었습니다. 이는 신중한 조치이지만 기술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투명성이 감소하면 신비로움이 커집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녹색 빛이 다음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복잡한 이국적인 탄소 분자극한 조건, 아마도 고방사능 성간 영역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이들은 이 현상이 반응성, 표면화학, 에너지 입자가 비활성 물질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두 가지 설명 모두 가능하지만 둘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광안정성 세리나이 ATLAS가 며칠 동안 유지했던 빛이었습니다. 덧없는 폭발도 반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에너지 방출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듯 끊임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현대 과학의 기본 가정, 즉 우주가 무차별적이라는 가정에 도전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세리나이 에이틀레이스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우주는 단지 물리적인 기계일 뿐인가? 아니면 그것을 구성하는 구조 속에 의식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한때 철학에 국한되었지만 이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논의에 등장합니다. 천체생물학, 양자물리학, 우주정보이론. 본 대학은 2024년에 양자진공에서 자체 조직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이는 변동이 다음을 생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장거리 코히어런트 구조, 거의 행동 패턴과 같습니다. MIT 연구원들은 또 다른 논문에서 우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 물질과 에너지는 단지 실행 코드의 상태일 뿐입니다. 이러한 가설이 맞다면 세리나이 ATLAS는 단순한 방문객 이상일 수 있습니다. 우주 코드 자체의 의식적인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과 정신이 여전히 하나인 지역에서 온 메신저. 이게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나요? 실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주가 어떤 종류의 분산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주를 탐험하려는 모든 시도는 본질적으로 변화합니다. 관찰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은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불편하게도 각각의 발견은 성찰적인 것이 됩니다. 관찰자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 오류가 아니라 인지적 한계입니다. 역사는 누군가가 부조리를 부정하지 않고 직시할 용기를 가졌을 때 가장 위대한 과학혁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갈릴러는 달을 위해 모두가 지구에만 위성이 있다고 맹세했던 시절, 목성 궤도를 도는 위성이 있었습니다. 파스테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질병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이 황당한 주장은 세리나이 ATLAS라고 불리며 그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2025년에도 인류는 언제나 그랬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미스터리를 재빨리 설명하고 길들인 후 예측 가능한 편안함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어쩌면 바로 이러한 성급함이 진짜 장애물일지도 모릅니다. 세리나이 ATLAS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학적 오만함과 이름표 없이 미지의 세계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조상들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세리나이 ATLAS는 몇 달 안에 사라져서 그것을 만들어냈던 공허함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도구에 남긴 것은 아마도 우리는 우주를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물질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만약 이 반성이 당신에게 전달된다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방정식을 해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 역시 무한함을 관찰하는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